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장마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올여름 내내 비가 그치면은 태풍이 오고 태풍이 지나가면 또 비가 오고요. 계속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유난히 다른 해보다 강수량이 많은 해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뭐 네. 야외 행사나 운동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고요. 많았죠. 또 신현준 씨도 야외에서 촬영하는 게 많으니까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야외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날씨에 민감하죠. 다음 주부터 뭐 장마가 거친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은 유승미 씨가 준비하셨죠?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한류의 열풍, 식을 줄 모르고 더욱더 뜨겁게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일본 한복판에 K-팝 가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바로 도쿄돔 K-팝 페스티벌 때문인데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시죠. 잠시 후에요. 네, 이번 한 주간 우리 연예가에서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연예계 핫클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에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합니다. 연예가 핫클릭. 상습 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정환 씨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신청을 한 신정환 씨. 꾸준히 다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가볍게 받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다리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지난 2월 신정환 씨는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를 받던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요. 힘을 받아놓은 거라 차인데 그런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좀 다리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이제 본인도 아프니까. 하지만 법원은 그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 이유는 결정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신정환 씨는 지금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신정환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8월 10일 항소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요계 끊이지 않는 표절 논란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12일 작곡가 김신일 씨가 박진영 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일단 저쪽에서는 그쪽 법무법인하고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처음부터 유기적으로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죠. 지난 1월 썬데이가 자신의 곡과 비슷하다며 표절을 주장한 김신일 씨. 지금 듣는 곡은 김신일 씨의 곡입니다. 이에 박진영 씨 측은 팝송에서도 흔히 쓰이는 보편적인 코드라며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표절이다, 보편적 코드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 훔쳤냐? 그럼 안 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너 훔쳤어? 물어봤더니 당신도 훔쳤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자기는 훔쳤다는 얘기인 거죠. 이에 대한 박진영 씨 측은 일단은 저희도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거를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받으면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양측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정만호 씨에게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사마로 이름을 알린 후 17살의 첫 아이를 가졌다고 고백해 화제를 모았던 정만호 씨. 지난 3월 법원에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2차는 아마 21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실 차이. 그는 현재 아내와는 별거 중으로 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B 씨는 지루한 법정 싸움을 끝냈습니다. 기자들이 지분 참여한 B 씨를 두고 회사 돈 47억 원을 횡령했다라는 내용을 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분 씨가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서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던 B 씨. 얼마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실제 혐의가 있는 듯 보도한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승소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광고 계약이 연장되지 못하는 등 그로 인한 어찌 보면은 그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재산적 피해를 B씨뿐만 아니고 해당 B씨가 속해 있는 기획사도 그만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B씨는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B씨, 앞으로 오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핑크빛 소식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아나운서 출신 배우 임성민 씨가 품절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는 누굴까요? 예비 신랑은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서 영화 제작을 강의하고 있는 마이클 엉거 교수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냥 그 얼굴 또 보여주시는 그 인품과 또 성품이 그냥 너무나도 하여튼 젠틀하시고요. 그녀와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택했다고 하죠. 부럽습니다. 열정적인 사랑 이어가세요. 매력적인 여배우 김민정 씨도 사랑에 빠졌다고요? 당신 찍었으니까. 기사에 따르면 작년 1월 광고 촬영장에서 만난 감독과 1년째 핑크빛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됐는데요. 그녀의 열애 소식 사실일까요? 흔한 사연은 많은데요. 열애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낼 뿐 연인 사이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아무쪼록 민정 씨, 빨리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소지섭과 김연아가 만났습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한국 관광의 별로 소지섭, 김연아를 뽑았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죠? 여행 에세이를 펴내고 강원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소지섭 씨와 평창올림픽 유치에 큰 힘이 된 김연아 씨의 공로가 인정된 것입니다. 제가 배우다 보니까 촬영하러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그때마다 문득 뒤를 둘러보면 정말 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원해주시고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널리 국위선양 해주세요. 구독 파이팅! 알려주세요. 사랑해요. 기아라 사랑해요. K-팝이 일본 음악 시장을 석권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은 지금은 일본에서도 역시 소녀시대 1집 걸스 제너레이션의 음반이 50만 장을 돌파하며 더블 플래티넘을 달성했는데요. 50만 장 이상을 달성한 앨범에 더블 플래티넘이란 타이틀이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한국 가수는 보아였습니다. 두 장의 앨범이 100만 장 이상 앨범을 판매했는데요. 이어 2010년 동방신기가 50만 장을 넘어 더블 플래티넘을 달성했고요. 소녀시대가 세 번째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유명 해외 아티스트의 인기를 뛰어넘는 판매량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는 소원을 말해봐를 들으면 복권에 당첨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50만 장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카라. 아이돌 그룹만 인기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10만 장을 넘어선 장근석 씨. 그리고 2PM, 디스트. 이들도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K-팝의 매력에 푹 빠진 일본 열도, 현장 열기가 궁금하시죠? 그 뜨거운 현장 바로 뒤에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연예가 핫클릭이었습니다. 뮤직비가 아이유가 시크릿이 일본에 왔습니다. 한류 스타가 총 출동했습니다.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군 K-팝 페스티벌 현장. 수만 명의 일본 팬들을 열광시킨 그 매력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글로벌 한류의 바람. 그 중에서도 일본에 부는 한류의 열풍은 뜨겁다 못해 최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드디어 일본 최대 규모의 도쿄돔 입성. 이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꿈의 공연장이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가수들 모두 리허설부터 열심히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